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향 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인이 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가계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약 70%가 됩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높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보금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되고 공급이 수요보다 높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보면 주택 구입이 가장 활발히 되는 30에서 54세까지 인구가 하락된 반면에 고령층의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와 같이 생활비가 과거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령층의 주택 구입 유지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가면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굳이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와 양극화를 부추길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신도시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경우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구의 변화도 수요를 단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거주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회의감도 수요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과거처럼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역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한 자율적인 가격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경험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되었을 때 부동산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경제가 최근에 좋지 못하다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인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하락되는데 부동산 시장만 상승되는 것은 그동안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의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나 국가 부도에 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이것이 신흥국으로 도미노 현상을 보일 경우에 그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경제 동력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에도 경제의 위기가 밀어닥치면서 실물 경제가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지면서 세계 경제 흐름은 하락 후 조정 국면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채는 시한폭탄입니다. 부동산 부채 폭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까지 주택가격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채는 향후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보면 기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이 수백조 원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7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실물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게 되면 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놓고 경매에 나오게 되면 그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가계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우스 푸어들은 집을 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와 같이 미국이 겪은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될 것입니다. 집값이 버블이 상당히 끼었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경제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서울의 부동산, 그 중에서 강남 등 핵심 부동산의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위기로 인한 경기가 조정된 후에도 이들의 부동산은 일본 도쿄의 중심가처럼 여전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도시와 지방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신도시 중에서 서울과 이동 시간이 너무 걸리는 곳은 노후화됨에 따라서 점차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부동산 하락 시장과 맞물리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핵심 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연 환경도 부동산 구입 시에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 중 하나는 양극화의 강화입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진행될수록 양극화 현상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되면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서울과 신도시, 핵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차이는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세금 위주의 집값을 잡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을 대비한 부동산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채를 지지 않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헐값에 내놓는 하우스 푸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집은 그래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무조건 전세로만 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지금의 돈이 더더욱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만 있을 수 있고 전세 자금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한 고민과 이사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은 그래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장기 임대주택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하락을 대비해서 수익용 부동산의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토지는 주말 농사용이라도 좋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핵심 부동산만 소유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달러 투자나 금 투자 등의 안정자금을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다음번 부동산 관련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